일본 기차 여행하는 사람 이하리입니다. 오늘은 소도시 히타를 당일치기로 여행할 거예요. 히타는 후쿠오카와 요인 가운데 즈음에 자리한 도시인데요. 교토의 오래된 멋과 요인의 골목골목 감성을 더한 곳 같아요. 아기자기한 멋과 일본만의 오롯한 분위기를 즐기기 좋아요. 저는 오전 7시 43분 기차를 타고 하카타에서 히타로 향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떠나냐? 히타로 가는 기차는 유후인 베푸행 중간에 내리는데요. 직행 배차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나 일찍 간답니다. 7시 43분 차가 아니면 다음 차는 10시경에 한번 갈아타는 일정이었어요. 하카타에서 히타까지는 기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1시간 반 뚝딱 자고 일어나면 그나마 체력 돌아오겠지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냥 갈아타더라도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다 나올 걸 그랬나봐요. 제가 또 날씨 요정, 휴무 요정이잖아요. 여행만 갔다 하면 비가 오고 구글맵에도 나오지 않는 급휴무를 겪게 되고 오늘도 이름값 단단히 했습니다. 비가 오네요. 히타는 진격의 거인 작가의 고향이래요. 그래서 히타역은 진격의 거인 그림 몇 개 전시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건 아니고 히타역에만 있어서 진격의 거인 좋아하시면 기념사진 살짝 촬영하고 가세요. 오늘 종일 비가 오다 마다 할 거예요. 다행히도 히타는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 도보로 이동 가능해서 천천히 여유롭게 비바람에 개의치 않고 여행을 즐겨보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오늘 내내 한겨울용 플리스 자켓을 입고 등장할 겁니다. 웬 곰인가 싶겠지만 저예요. 히타에서 첫 일정은 야끼소바를 먹으러 갈 겁니다. 히타의 관광 중심지는 마메다마치라고 하는 거리예요. 옛 모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서 작은 교토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그 근처에 유명 야끼소바 맛집이라던가 장어덮밥 맛집이 있어요. 그곳들도 좋지만 저는 지역 주민들의 찐 맛집이라던 미쿠마 반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어덮밥은 후쿠오카에 더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미쿠마 반점은 마메다마치 정반대쪽의 자리예요. 히타역에선 도보 약 1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정도의 맛이면 비바람 뚫고 걸어갈만 합니다. 제가 이번 후쿠오카 여행에서 먹었던 식사 중 가장 맛있었거든요. 히타는 독특한 야끼소바가 유명해요. 기름에 튀긴 것처럼 철판에 바삭하게 조리합니다. 미쿠마 반점의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 일찍 온 김에 오픈런 하자 싶어서 11시 딱 맞춰갔는데 와, 지역 주민들이 벌써 반 넘게 자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도 한국어 메뉴가 있어서 쉽게 주문했어요. 점심에만 먹을 수 있는 야끼소바 정식으로 선택. 끊임없는 포장 주문과 밀려오는 손님으로 주방이 엄청나게 바빴는데 그 와중에도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소바 볶는 멋진 장면을 보며 잠시 기다리니 나온 정식. 정식에는 면이 약 60% 정도 제공되고 대신 밥이 나와요. 그리고 국물과 샐러드가 포함됩니다. 60%라고는 하나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 밥도 거의 공깃밥 하나 될 정도로 꽤 넉넉하더라고요. 와, 소문대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누룽지처럼 바삭바삭하면서도 짭조름한 면발. 딱딱한 게 아니라 살짝 누른 맛이어서 식감과 맛 모두 최고였어요. 살짝 짤 땐 윤기 좌르르 흐르는 흰쌀밥과 함께 먹으면 세상 찰떡이에요. 샐러드도 신선하니 무척이나 맛있었고요. 국물은 곰탕 같은 스타일인데 의외로 담백하면서 짜지 않더라고요. 절임류의 반찬은 살짝 쿰쿰해서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홍생강이 무제한 제공되니 전 무척 행복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이거 하나로도 히타를 방문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 볼게요. 힘들어서 당 충전하려고 패밀리마트에서 초콜릿 하나 샀어요. 그거 아시나요? 일본 편의점은 대부분 화장실이 있습니다. 사용도 무료고 눈치 안 봐도 돼서 좋아요. 화장실 이용도 하고 초콜릿도 사들고 나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와요. 오다가 안 오다가 반복하는데 우산을 쓰는 게 별 의미가 없게 뿌려서 굉장히 힘드네요.
저는 방수 기능을 탑재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비가 오면 금방 고장나 버립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오늘 크록스를 신고 왔어요. 그거 하나는 다행이네요. 마메다마치에 가까워질수록 거리 풍경이 점점 예스러워져요. 이곳은 에도 시대 막부 정권의 관할지로 규슈 지역에서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도시였다고 하네요. 작은 교토라는 별명이 있는데 교토를 생각하기엔 너무 작아요. 교토의 분위기와 유인의 규모 정도랄까요? 분명한 건 참으로 예쁜 도시입니다. 옛 모습을 멋스럽게 유지하고 있고 그 시절의 무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상점도 많아요. 마메다마치에서 꼭 가봐야 할 상점 몇 곳이 있어요. 거리도 구경할 겸 이 상점들을 둘러보려고요. 가장 먼저 간장으로 유명한 이곳. 휘타 여행을 하면서 한국 패키지 관광객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패키지 관광 코스의 필수 장소이기도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시식도 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간장과 일본식 된장을 이렇게까지 변형시킬 수 있다니.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호다닥 일본 된장 맛보고 호로록 된장국 시음했더니 패키지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저는 후다닥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곳 양갱 가게. 와, 휴무요정 클래스 돋보이죠? 이것이 바로 언제 여행을 가도 어딘가 한 곳은 꼭 급휴무를 하게 만든다는 휴무요정의 능력입니다. 양갱집을 못 갔어요. 그 바로 옆에 주류 전문점도 있었는데요. 뭔가 되게 일본 감성하네요. 시음도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는데 전 여길 가지 않고 약 300년 가까이 전통을 이어온 쿤초 양조장에 갈 거예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케를 찾아갑니다. 쿤초 술 저장고는 양조장인 만큼 직접 술을 빚고 판매하는데요. 대표 주류를 시음해 볼 수도 있고 사케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나 디저트류도 맛볼 수 있어서 잠시 쉬어가기 좋아요. 양조장 내부 투어는 할 수 없고 그냥 겉만 둘러볼 수는 있어요. 여기 이 식혜도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술을 살 겁니다. 양조장이니까요. 시음은 3가지를 할 수 있었어요. 어제 마셨던 사케는 좀 현대식이잖아요. 허브나 유자를 섞은. 쿤초의 사케는 진짜 깔끔한 전통 사케였어요. 와,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풍미가 오래 남을 수 있나 감동할 정도로요. 3가지 사케 맛을 보았고 가격대가 가장 괜찮았던 550엔짜리 사케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무거우니까 이따 집에 가기 전에 사려고요. 술은 결정했겠다. 이제 잠시 쉴 겸 아이스크림 먹읍시다. 오늘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람에 너무 추워서 겨울용 곰 같은 플리스 자켓을 입고 왔지만 사케 아이스크림이라니 포기할 순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자체도 크리미하니 굉장히 맛있는데 끈 맛과 향에 살짝 사케의 풍미가 감돌아 깔끔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양이 무척 많았습니다. 추웠고요. 그래도 맛있었던 거 보면 진짜 맛있었어요. 마메다마치의 중요한 상점은 대부분 둘러봤어요. 조금 멀리 택시나 버스를 타고 나가면 당일치기로 즐길 수 있는 온천이나 견학과 시음 가능한 삿포로 맥주 공장도 있는데요. 제가 휴무요정이잖아요. 오늘 삿포로 공장 쉬는 날이더라고요. 전 울지 않아요. 하늘이 대신 울어주잖아요.
다음에 또 와서 야끼소바 한 번 더 먹고 양갱 가게에서 후식 달콤하게 즐긴 다음에 당일치기 온천에서 노곤노곤 몸 녹이고 삿포로 맥주 공장에서 신선하게 맥주 마실게요. 저는 다리를 건너 나가야마 성으로 향합니다. 정확하게는 성이 아니라 성터 정도 될까요? 마메다마치에서는 도보로 10분, 20분 정도 가까워요. 터만 남은 곳에 무얼 하러 가나요? 조금 높은 곳의 자리에서 히타를 내려다보기 좋아요. 자그마한 전망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를 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비 추적추적 오는 이런 으스스한 날씨에 나 혼자 좀 으스스한 성터를 올라간다. 그래도 이왕 온 김에 올라가자 싶어서 발을 떼봤어요. 볼록볼록한 돌을 딛고 올라가야 하는데 좀 미끄럽더라고요. 중간까지 오르자 보이는 신사. 조금 무서운데요. 길 자체는 그리 힘들진 않아요. 오르막이 심하거나 흙길이라던가 이런 건 아닌데 분위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중간중간 구멍이 파여 있는데 저기가 무덤이었다는 구글 맵평이 있었거든요. 스산한 오르막 정신 딴 데 팔고 10분가량 뚝딱 올라갔습니다. 오르면 보이는 성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틈 사이로 히타시의 전경이 내려다 보여요. 크고 높은 건물 없이 작게 자리한 아담한 마을이 참 예뻤어요. 그런데 막 엄청 예쁜 건 아니고 또 꼭 가봐야 할 것도 아니고 적당히 예쁘고 적당한 난이도의 높이라서 시간 남는 자유여행객 분들에게만 추천드릴게요. 춥네요. 커피 마시러 갈게요. 마메다마치 근처에 예쁜 카페도 참 많은데 저는 이곳을 와보고 싶었어요. 나가야마 성을 오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걸어오기는 좀 애매한 위치예요. 그런데 동네 한가운데 왜 이런 별장 같은 공간이 있지 싶게 감성적이고 예뻤던 곳이라서 저는 겸사겸사 이 카페까지 들렀어요. 이미 외관부터 반했습니다. 나가야마 성 도보 약 5분 거리지만 관광객이 오기에는 애매한 위치에 자리한 플래퍼 카페. 주문은 핫 아메리카노를 요청드렸어요. 420엔을 추가하면 디저트를 세트로 맛볼 수 있는데 디저트 양이 너무 많아 보이고 아이스크림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입이 좀 달았던 관계로 디저트는 포기하고 커피만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찻잔에 내어주는 게 신기했어요. 일본에서 먹어본 핫 아메리카노 중 유일하게 사약같이 쓴맛만 나는 맛없는 커피가 아니어서 놀랐어요. 물론 산미 없이 고소한 맛이 지배적이긴 한데 풍미도 좋고 꽤 괜찮은 커피여서 무척 만족했습니다. 위치상 관광객들이 오긴 좀 멀어서 대부분 지역 주민분들이었는데요. 평일 애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방문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디저트를 주문하는 걸 보면 뭔가 디저트 커피 맛집이 아닌가 싶었어요. 당 떨어지신 분들은 디저트 세트로 주문해보세요. 히타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린 양조장. 아까 시음해보고 마음에 들었던 사케를 구매했습니다. 비닐봉지는 유료예요. 저는 가방에 여유가 있어서 병째 받았습니다. 아우 신나네요. 히타역에 들러 기차표를 예약했어요. 지금은 약 오후 4시경이고요. 제가 탈 기차는 하카타 직행 4시 52분 차예요. 1시간가량 시간이 남았으니 잠시 쇼핑할까요?
히타 기차역 바로 옆에 이온몰이 자리해요. 어차피 하카타에서도 시간 내서 마트 가야 되니까 시간 남을 때 히타의 이온몰을 방문해보죠. 쇼핑몰 내부는 촬영 불가라서 제가 사온 것들만 보여드릴게요. 제 쇼핑 리스트 1번 산토리 위스키 700ml짜리 하나 샀고요. 레몬사와 원액 1.8L짜리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당을 채워줄 다크 초콜릿 2개와 기차에서 먹으려고 산 당고. 하카타역에서 호텔까지 도보 10분 정도라 도착하자마자 짐 놓으면 되니까 빠르고 알차게 쇼핑 끝냈습니다. 여기 이온몰이 제가 후쿠오카에서 돌아다녔던 마트 중 술이나 과자가 제일 저렴했어요. 여유 되시고 하카타역 근처 호텔 예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쇼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하카타로 향합니다. 오늘 비와 바람을 하도 맞았더니 몸이 고장난 것 같아요. 뜨뜻하게 충전하고 내일 또 다른 후쿠오카 근교 기차 여행을 떠나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칼테로운 한 주 보내세요. 안녕!